네, 안녕하세요. 브라스코의 루카 부장입니다. 자, 오늘 제가 와 있는 곳은 이제 판교 대장지구 효성 헤딩턴인데요. 분석 영상을 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조금 걱정했던 부분들도 있고 좀 기대를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홈스타일링 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여기가 이제 55A, 55B 타입 두 개고, 오늘이 사전점검 첫날 금요일인데, 오늘은 제가 우리 조 팀장하고 염 실장이랑 같이 못 온 게, 그 친구들이 지금 너무나 시공이나 실직 때문에 바빠서 그냥 오늘 첫날은 제가 제 가구적인 측면을 그냥 설명드리는 그런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반적인 톤부터 설명을 제가 항상 드리거든요. 이따가 55B도 들어가 봐야겠지만 현재 지금 55A 같은 경우는 저희 브라스코에서 쓰는 자재하고 색깔이 같아요. 그래서 색깔적으로 너무 기분이 좋은 게 이쪽 거실도 그렇고 이쪽 주방도 그렇고, 주방은 솔직히 조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어두운 톤을 쓰긴 썼어요. 이거를 이제 샌드 그레이라는 색상인데 이것도 많이 씁니다. 건설사에서 많이 쓰긴 한데,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원래 좋아하는 이런 좀 크림 베이지 색깔, 약간 포그 그레이 색깔을 맞춰서 이게 좀 같으면 참 좋을 뻔도 했는데, 또 이 색깔 자체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색깔이다 보니까 절대 뭐 안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요거만 조금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약간 살짝 중간에 있는 노란색 부분이. 근데 그거야 뭐 실링팬 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로 나누니까. 또 하나 이제 생각해야 될 게, 요거를 이렇게 패널 마감하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벽지 대신에. 그래서 굉장히 좀 인테리어 된 집처럼 보일 수는 있는 거고, 제가 이제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떤 거실부터 시작을 해서 한번 이 자체를 어떻게 꾸미면 좋은지, 뭘 조심해야 되는지를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거실부터 제가 시작을 할게요. 자, 거실 한번 볼게요. 우선 천장 높이가 제일 먼저 시작된 부분인데 그냥 표준입니다, 여러분. 2300에 우물천장 안쪽은 2400인데 제가 지금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건 사실은 이 거리거든요. 그래서 이 거리는 지금 3600 정도 나오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55A 타입에서 가장 표준적인 그런 넓이라고 보시면 돼요. 너무 좁지도 않고 그렇다고 또 너무 넓지도 않고. 참고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다음 타입인 59 타입 같은 경우는 이게 3700이 나오기 때문에 큰 차이가 안 나요. 중요한 건 이제, 그래서 이런 컨트롤 패드의 위치가 좀 더 문 쪽으로 갔었으면 어떨까. 왜냐면 사실 이 정도 거리면 그래도 75인치 TV는 충분히 거실 수가 있거든요, 지금 현재 저희 클라이언트처럼. 그리고 제가 이제 제일 오자마자 불티나게 보는 게 바로 이 창틀 색깔인데요. 네, 저희 브라스코 자재 색깔 맞고요. 여기가 어떻게 보면 이거보다 조금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오물이 묻어서 조금 막 실망입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인데, 입술 청소 때 다 지워지고요. 결론적으로는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너무 밝고. 그 다음에 아트월은 왜 이렇게 어둡나요 하신 분이 계실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밝으면 저렴해 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전체적인 톤에 잘 맞는 것 같기도 한데, 물론 얘 색깔에 맞는 색깔도 있긴 있는데 무슨 이제 이유가 있어서 이런 거를 썼겠죠. 근데 절대로 디자인적으로 손해보는 색깔은 아니고요. 굉장히 예쁩니다. 단지 이제 좀 수량을 좀 작게 했었으면 좀 더 세련돼 보일 수도 있었을 텐데, 1, 2, 3, 4, 5 이렇게 5개 반이죠, 엄밀히 따지면. 근데 이 좁은 쪽을 밑쪽에다가 하는 거는 잘한 거예요. 어떤 아파트는 쪼가리로 위에다가 올리는 아파트도 있는데, 그거는 TV를 보실 때마다 그것만 쳐다보고 있거든요, 저희 신랑들이.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염 실장이 내일 와서 다시 커튼 얘기를 할 텐데,
제가 미리 좀 말씀드리자면 요 간격이 좁아서 너무 좋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통 34평하고 25평을 비교하면 당연히 34평이 더 이런 공간, 누드 공간들도 더 넓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그렇거든요. 오히려 창문이 작게 나오기 때문에 25평형 아래가 여기가 막 6, 700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얼굴은 있는데 눈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좀 좁게 모여가지고 보기가 안 좋겠죠.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이걸 쟀는데 이쪽은 410, 이쪽은 490이기 때문에 눈이 큰 사람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굉장히 좀 좋고 우리는 왜 유리난간을 안 했어? 우리는 왜 이걸로 돼 있어? 이게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유리난간이 좋긴 좋죠. 상향 품목 중에 하나니까. 근데 제가 입주한 아파트도 유리난간이 아닌데 이게 오히려 때가 덜 탑니다. 유리난간이 사실 좋은 것만 우리가 바라보지 거기에 낙엽 하나가 붙어 있거나 황사가 막 쫙 누렇게 붙어 있으면 청소하기도 어렵고 그 틱톡이나 쇼츠나 릴스 보면 무슨 기계로 이렇게 닦는 거인데 그걸 몇 명이나 사겠습니까 솔직히. 그래서 그냥 이게 가장 심리적으로도 안전하고 고층에 계신 분들은 절대로 나쁠 것 같지는 않은 게 어차피 커튼 치고 사는 사람들이 대다수니까 이 정도면 아주 저는 훌륭하다고 봅니다. 자, 사이즈 쇼파를 놓는 사이즈는 쇼파 놓는 자리가 3,000, 이 아트홀 쪽이 아트홀 쪽이 3,000, 쇼파 놓는 쪽이 3,100인데 이게 좀 이례적인 게 5구 이하에 있는 타입은 실질적으로 여기가 원래 좀 더 넓어야 되는데 안방의 위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기가 더 길어지게 되는 상황이 생겨요. 그래서 어지간하면 쇼파 자리에 쇼파 놓는 게 좋은데 이따가 식탁을 말씀하실 때도 얘기하겠지만 식탁이 저쪽에 있는데 의자 진입 반경이라는 게 생기면 이쪽에 쇼파 큰 거를 놓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복도가 막혀버리니까. 그래서 제가 이따 식탁 설명드릴 때 말씀을 드릴게요. 원래는 이쪽에다가 쇼파를 놓는 게 삼각구도적으로 보면 더 집이 넓어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효성 해링턴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제가 와서 어떤 뷰 방향이나 이런 것도 감안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 클라이언트 분은 여기다가 이렇게 쇼파를 놓으시기로 했어요. 왜 그러냐면 솔직히 여기다가 쇼파를 또 놓게 되면 어린 아이들이 있는 집 같은 경우는 어떤 장난감보다 재밌는 게 저 컨트롤 패드거든요. 저 작살 나니까 결론적으로는 원래 쇼파 자리가 많네라는 결론을 했는데 이때 식탁을 좁아 보이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라는 거를 아이디어를 제가 좀 내봤죠. 그래서 뭐 쇼파 놓는 거는 상관없겠지만 여러분 중에 혹시 안마의자를 놓으실 분은 없으시죠? 그거는 이제 말도 안 되는 거니까 생각하지 마시고 기존에 있는 거는 뭐 다른 방에다가 놓으시든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아이가 여러 명 있는 집에서는 당연히 안마의자 정도는 당근하셔야 된다는 거를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물론 도저히 못 버리겠다 산지 1년밖에 안 되겠다면 제가 또 조언은 해드리니까 그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 케바이케로 하면 되는 거고 일단 현재 상황에서는 우리가 거실을 10점 만점 중에서 보면 한 7점, 8점 뭐 점수 매기는 그런 자격이 드는 사람은 아니지만 제 개인적인 경험 그 많은 사전 점검과 그 많은 이제 아파트를 봤을 때 일단 가구를 놨을 때의 경우를 하면 한 7.5에서 8점 정도를 주고 싶은데 이건 점수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3, 4점이라고 얘기한 현장들도 있으니까 사실은. 그래서 여기가 메인 무대이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인 게 메인 무대가 넓다는 거. 하지만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게 이따가 55B 타입으로 넘어갈 거거든요. 비인기 타입인 55B 타입이 실제적으로는 거실은 훨씬 더 넓어 보일 거예요. 대신에 다른 단점이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는 선방했다. 거실은 선방했다. 대신 이제 실링팬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게 저희 메이트 조명은 너무 바빠서 이런 사전점검 촬영을 거의 못 오시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커튼박스가 생각보다 그러니까 커튼박스라니 우물천장이 작기 때문에 너무 날개 큰 거보다는 아마 루시 미니 정도 아니면 이거는 뭐 메이트 조명이 직접 저희 협력업체인 메이트 조명이 상담을 드리겠지만 너무 날개 큰 걸 하실 필요 없고 천장이 이렇게 집이 작은데 실링팬을 하면 더 뭐 잡답해 보이지 않을까 하는데 절대 그런 거는 없고요. 오히려 실링팬을 하는 게 이 조명이 차지하는 볼륨보다 더 적게 차지해요. 왜냐면
꼭지 하나만 좀 내려와 있지 날개 주변으로는 이게 뚫려 있기 때문에 이 천장 자체가 훨씬 더 살아나요. 더 이 우물천장의 깊이가 더 실감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저희 클라이언트 분은 이쪽에 내일 이제 염실장이 다시 설명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그냥 저희 딱 단순하게 중지로 하고 즉 속지와 겉지 사이는 중지로 시공을 하고 소파 하나 놓고 TV 하나 걸고 실링팬에서 여기에는 되도록이면 물건 많이 안 놓는 방향으로 하고 생각보다 회전 책장 같은 거 하나를 제가 더 추천드리는 모델이 있는데 근데 그건 나중에 스키다시는 나중에 시킵시다. 일단은 회부터 배치를 합시다. 그게 제가 거실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나중에 홈스타일링 오시면 제가 막 이걸 어떻게 꾸민지 스케치 같은 걸 해드리거든요. 그걸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여기 입주민들 오신 분들이. 일단 주방으로 넘어갈게요. 여러분 제가 조금 잔소리를 할게요. 지금 저희 클라이언트 분은 아일랜드를 안 하셨어요. 그래서 안 하길 잘했다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물론 공간적으로 보면 지금 아일랜드 옵션을 신청하신 분들은 너무 좁다. 식탁을 어떻게 여기 앞에다가 놓지? 그냥 홈바 하나만 세워야 되나? 이런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 근데 세상에는 제가 제일 상담을 하면서 많이 쓰는 말투가 그건 것 같아요. 모든 거에는 장단점이 동시에 존재한다. 즉 아일랜드 때문에 지금 소위 빡친 사람들은 사실은 그거를 몰라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금 수납이 너무 없다고 느낀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제가 매번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예전 구축하고 다른 게 사전 점검 때 그걸 많이 느끼시거든요. 모델하우스 때는 몰랐어요, 여러분. 이 싱크볼 밑쪽에 솥이 안 들어가요. 왜냐면 이런 필터라든지 여러 가지 배관들이 돼 있기 때문에 옛날처럼 솥을 구겨 놓는 그런 것도 잘 못합니다. 신축이라서. 그래서 여기는 이미 작살 났고 없고 공간이 그러면 이제 이런 조그만 부위들이 남는데 요즘에는 애기 한 명만 있어도 심지어 애기 없는 딩크족 분들도 식기세척기 한꺼번에 할인받으면서 구매하시잖아요. 그럼 또 하나가 날아가는 거야. 여기가 되겠지. 물론 여기는 이제 인덕션 밑이기 때문에 또 웃긴 게 실제적으로는 지금 저희 같은 경우도 여기에 그릇을 놓는 공간은 여기밖에 이제 없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또 로봇 청소기를 아예 계집을 이쪽에다가 만드네? 왜냐면 자동급수 그것 때문에 그 물 알아서 채워주는 기능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이 위를 승부할 수밖에 없는데 이 공간은 생각보다 사람들이 당연히 많이 쓸 수가 없고 문도 잘 못 열고 못 닫아. 이게 자꾸 이렇게 열려. 여기가 메인 공간인데 솥은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냉장고장을 보면 분명히 키친핏을 내도 여기가 냉장고 자리가 이 정도가 넓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밥솥을 놓는 거를 추천드리는 게 아니라 차라리 수납을 강화해야 되는 게 솥을 놓는 공간을 한쪽 라인을 만약에 가능하면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이쪽을 이미 제 분석 영상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보셨지만 저는 여기에다가 홈바 중에 상부장만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식탁을 큰 거를 놓고 싶어 해요. 근데 큰 거든 작은든 여러분들이 하나 아셔야 될 게 작은 것도 이 자체 넓이는 다 800이기 때문에 멀티해 보이는 거는 똑같습니다. 박나래나 이국주나 이미 여기는 좁은 골목 식당이라는 거지, 한마디로. 그래서 제가 어떻게 비유를 했냐면 이 집의 기준점은 이 색깔로 잡았어요. 일단 주방 쪽은. 그래서 이 샌드베이지로 똑같은 높이로 여기에 너무 넓게 나오면 식탁에서 일하다가 신랑들이 머리 찌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일단은 튀어나온 게 답답하잖아요. 우리가 여기를 에펠타워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밑에는 넓고 위에는 좁고 그건 아니고 얘를 갖다가 요 정도, 심지어는 요것도 아니면 한 요 정도만 나오게 해서 텀블러라도 여기다가 쭉 스타벅스 텀블러라도 여기서 모아 놓을 수 있게끔
그대로 이거를 이렇게 길게 이렇게 같은 높이의 같은 자재로 연장하듯이 이렇게 하면 사실은 이 문에 대한 존재도 조금은 가려지는데 자연스럽게 얇게 가려지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통으로 만들고 싶은데요 하면 이제 식탁을 놓기는 글렀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이 이거를 잘 인지를 못 하시는데, 이렇게 그냥 통으로 세우는 게 제일 만들기가 쉬운데, 저희 브라스코는 이렇게 통으로 만들게 되면 이제 이 스위치에 대한 접근성도 떨어지고, 그리고 여기가 답답해 보여요. 여기가 이제 주방이 되는 거예요. 요 안쪽이 주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바로 위에 떠 있고, 심지어는 아니야, 나는 식탁을 여기다가 굉장히 작은 거를 놓을 거야, 그래서 나는 하부장도 필요해, 하부장도 얇게 하는 거 마음에 들더라는데, 하부장하고 상부장이 서로 뚫려 있어야 돼요. 즉 바로 여기에 있는 이 공간이 더 중요해요. 여기보다는 이 공간이 디자인적으로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스위치도 건들 필요도 없고, 이쪽 스위치도 건들 필요 없고, 이 안에 간접 조명을 넣으면 여기가 사실 홈바 역할이 될 수가 있죠. 근데 저는 솔직히 신혼희망타운 이쪽 우리 효성 해링턴 같은 경우는 밑에 있는 건 하지 마. 이렇게 식탁을 놓을 수도 있고, 이렇게 옆으로 식탁을 놓을 수도 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엄청난 특별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게, 비교를 하면 안 되지만 S3의 과천린 신혼희망타운 같은 경우는 여기가 1m 20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멈추니까 무조건 식탁을 이렇게 놓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영상도 있어요, 저희 유튜브에. 그 설치 후기가. 근데 저희는 여기가 무려 1820, 1830이 나오기 때문에 1800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엣지라는 게 있기 때문에 자꾸 사람들이 줄자로 보면 들어가네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나오죠. 그럼 어때요? 답답하죠. 그래서 저는 저희 클라이언트 분은 한 1695에서 1700, 한 35 맥시멈 이 사이로 하고, 폭이 800이면 이제 너무 뚱뚱한 거야. 예, 키가 박나래처럼 작아도 몸매가 좋은 구하라가 더 키가 커 보이듯이 우리는 폭을 살짝만 줄입시다. 그래서 아마 한 1750, 1700에 폭은 770 정도라면 이게 거의 1900짜리처럼 착시 현상이 일어나면서 의자 진입 방향도 조금 나오고, 식탁을 이렇게 놓나 이렇게 놓나가 어느 쪽으로 봐도 괜찮아요. 근데 아까 제가 소파 얘기를 했죠. 소파를 그래도 4인용을 놓으면 3촌이 꽉 찹니다, 여기가. 그래서 결국은 식탁을 이렇게 놨을 경우에는 의자들이 이렇게 좀 튀어나오는 거를 싫어하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저희는 과감하게 제가 분석 영상 때 말씀드린 것처럼 식탁을 이렇게 세로로 놔서 이렇게 길게 도움 형태로 가고, 메이트 조명이 아마 조명도 조금 보강할 텐데 얘가 지금 안 켜지거든요. 저희 집에서는 얘가 생각보다 약해요. 그래서 중간에 포인트 조명 하나 했을 때 이 포인트 조명이 바로 이렇게 놨을 때도 센터, 이렇게 놨을 때도 센터에 맞추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예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아마 스케치에서 한 거를 다시 이쪽에다가 좀 첨부를 할 테니까, 이쪽 주방은 옵션의 일환으로 이렇게 길게 이어지는 건데, 근데 여러분 이거는 있어요. 전화들이 많이 와요, 요즘에 여기저기서. 요것만 할 수 없냐고 전화가 많이 오는데, 저희가 원체 공사가 많기 때문에 홈스타일링 하는 사람들한테 우선권을 주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가구는 타사해서 했는데 요것만 어떻게 할 수 없을까요가 스케줄상으로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금액도 당연히 갈 거예요. 이렇게 결합 할인을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 냉장고장 업체에서 유일하게 이 플로팅 선반을 이제 시공하는 유일한 업체다 보니까, 우리가 하는 금액에, 참고로 물론 돈 5, 600만 원 주면 누구든 할 텐데 그 가격에 이런 거 하진 않겠죠, 상식적으로.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이미 양산화를 하는 그런 체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통돌이로 좁아 보이는 거 말고 이렇게 플로팅 선반처럼 떠 있는 거의 시공은 바로 이 냉장고 리폼하고 이거하고, 심지어는 저희 북박이하고 색깔을 좀 같이 해서 이렇게 한 집인 것처럼 꾸미는 거를 추천합니다. 근데 이번에 효성 해링턴은 다른 신혼희망타운하고 뭐가 다르냐면, 주방과 안방이 따로 놀아야 돼요. 루카 부장이 원래 전체 집 하모니 밸런스를 이루는 사람인데 왜 이번에는 이원화 시켰지? 그건 뭐냐면, 얘가 엄청 밝은 색상이 아니기 때문에
얘를 필름지 하는 사람들은 상관없지만 저희 고객들은 지금 필름지를 다 안 하려고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나중에 집을 깨끗이 팔기 위해서. 그래서 이분들은 그대로 이 색깔을 조금 살리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쪽을 밝은 걸로 하면 이 이질감이 생기기 때문에 집이 되게 조잡해 보여서 주방 쪽은 이걸 맞고 그러면 너네 포세린 식탁도 원래 색깔을 맞추잖아. 색깔을 맞출 수는 있지만 저는 차라리 이 색깔하고 같은 거에 맞춰서 좀 더 밝은 톤을 강조를 하고 싶고요. 반면 이제 제가 말씀드릴 안방 같은 경우는 좀 더 밝은 톤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따로 노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 색깔로 다시 맞추기에는 안방이 너무 시커매질 것 같아가지고 그거는 한번 제가 좀 더 개개별로 취향대로 맞춰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일단 주방은 넓게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조 팀장이 오면 또 촬영은 하겠지만 세탁실 한번 보여드리면 끝내주게 넓어요. 그래서 이쪽이 워시타워가 이제 여기에 걸리는지 안 걸리는 정도만 좀 확인이 필요하고 이쪽에 차라리 보조 주방 하나를 짜서 그 에어프라이어기하고 이런 밥솥을 아예 이쪽에다가 옮기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자, 저희 클라이언트 분들이 지금 여기 밖에 조경을 한 바퀴를 돌고 왔는데 잠깐 문 열어주고 왔네요. 자, 여기 안방은 여러분들이 좀 느끼신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렇게 지어야 됩니다. 아파트 여기 맨날 보조 그거 쥐꾸리만한 베란다에 비상대피실 그 불 나면 그거 글로 가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거기서 주고. 근데 소방법이 무시를 못하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긴 해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이 방을 텄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너무너무나 좋은 거예요. 집이 이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 제 의견에 맞는 사람도 있고 안 맞는 사람들도 있지만 너무 다행인 게 여기 같은 경우는 붙박이가 튀어나오지 않아서 너무 다행이고 간섭이 걸릴 만한 것도 거의 없어요. 요거는 걸리지도 않아요. 여기서는 문이 좀 걸릴 수도 있는데 저희는 이제 마이너스 옵션 마이너스 몰딩을 하더라도 안 걸리게끔 시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경 쓰지 말고 저는 그냥 안방 같은 경우는 그냥 이 색깔 있죠. 창문틀하고 비슷한 그런 크림 베이지로 깔끔하게 갔으면 좋겠어요. 환해 보이고요. 그러면 바닥과 창틀과 붙박이 심지어는 우리 염실장의 커튼도 같이 맞춰서 이 방을 되게 밝은 호텔방처럼 깨끗하게 꾸미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 붙박이하고 화장실 문하고도 굉장히 성향이 비슷해지겠죠. 그래서 우리 집은 밝다 이런 느낌을 줄 수가 있는데 여기가 엄청 길어요. 무려 3,940이나 나와요. 3,940이면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거의 4,000으로 잡기 때문에 이거는 한자를 30cm로 봤을 때 14자가 나옵니다. 14자가 나온 데가 어딨어요. 84 타입이 요즘에 11자 반 12자 나오니까. 그래서 우리 효성 해링턴은 이쪽에 힘을 줬다. 여기에 패밀리 침대도 놓을 수 있게 만들어줬고 붙박이도 놓을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데 여기서 이제 쇼킹한 일이 하나 벌어졌어요. 저희 클라이언트 분은 원래는 저희 다른 그 신혼희망타운들 보시면서 저는 브라스코를 가는 이유는 바로 길게 붙박이라는 게 너무 집이 넓어 보여서 좋다라고 했는데 제 생각에는 그거는 이제 힘들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저 한번 따라와 보시면 바로 이 드레스룸이 엄청 길어요. 여기도 무려 3m가 넘어요. 정말로 넓어요. 그런데 문제 하나가 이 폭이 1m 넘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만약에 최소 사이즈인 내경 600을 잡았을 때 603 참고로 이거를 좁게 잡으면 솔직히 옷이 안 들어가요. 근데 이번 효성 해링턴은 다른 저희 후기들을 보는 거하고 좀 다르게 가야 될 것 같아요. 여기가 이게 좁기 때문에 다른 게 커진 대신 여기가 좁아진 거야. 작아진 게 아니라 좁아진 거야.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붙박이를 630짜리를 가게 되면요 제 어깨가 안 들어가요. 이렇게 하면서 가야 되고 문 열면 이제 나는 갇힌 거야.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여기 안에다가 붙박이 하는 거는 만약에 하면 겨울 옷이 아니라
여름옷처럼 좀 폭이 좁은 걸로 해서 내경을 좀 좁은 붙박이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뭐 확정은 아니지만 제 생각인데, 어느 정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 화장대 코너 약간 넘짓해서는 바로 저 안방에 있는 붙박이와 색깔을 같은 좀 더 얕은, 즉 여기를 그래도 한 600 정도로 확보하는 그냥 한 400 사이즈, 370 사이즈 정도의 팬트리를 똑같은 문짝 이어지는 모양으로 쉐이프로 만들어 드리면 이제 사람들이 저쪽 대각선으로 봤을 때 어쨌든 간에 이어지는 느낌은 날 거고, 이쪽 부분 차라리 책장을 하기로 했어요. 저희 러비눈 소재가 이거하고 색깔이 똑같기 때문에 약간 이걸 하이브리드로 꾸며서 여기가 35cm 밖에 안 나오지만 기역자로 책상 하나 정도는 들어가니까 여기를 좀 미니 서재나 컴퓨터 엣지 작업실로 만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조금 걱정스러웠던 부분은 이거예요. 평면도를 보면 참 이렇게 화장대를 짜기 좋게 나왔는데, 문제는 여기는 요게 평행으로 쭉 이어지면 상관이 없는데, 갑자기 여러분 어떻게 돼요? 입구에서 들어오는데 만약에 저희가 이쪽에 맞추면요, 입구가 이렇게 막혀져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여기는 어떤 대형 서랍장 느낌이 아니라 간단하게 거울 하나에 위에 상부장은 수납으로 얇게 이렇게 만들고 밑에도 얇게 만들어서 요 폭을 넘어가지 않게 핸드폰 충전기 같은 거를 집어넣어도 되니까 이렇게 해서 조명만 좀 들어와서 그냥 여기를 하나의 그냥 화장품 놓는 장소로 확정을 하되, 너무 서랍장으로 쓰는 거는 어차피 여기다가 놓을 수가 없어요. 입구가 이렇게 막혀져 가지고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생기니까. 그래서 여기는 지금 저희가 여태까지 컨설팅했던 다른 신혼희망타운하고 다르게 뭔가를 좀 더 얇게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자, 사실은 제가 제 클라이언트랑 같이 여기 올 때마다 있는 그대로 하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객님, 동생 너무 축하드려요. 여기가 정말 1900인 줄 알았는데 여기 거의 2000이라고 보셔도 돼요. 너무 다행이에요. 그래서 알파룸이라고 기분 나쁘게 얘기하지 말고 차라리 좀 작은 침실 3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너무나 축하드리고, 제가 제일 걱정했던 것들도 좀 있고, 근데 이제 문제가 컨센트의 위치예요. 컨센트 위치. 그래서 얘가 조금 문제가 될 것 같긴 해요. 가려질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니까. 근데 저 사람이 지금 무슨 얘기하냐, 아이가 한 명인 곳은 상관이 없죠. 그럼 여기다가 책장, 서재 같은 거를 세우고 여기를 놀이방으로 꾸미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데, 제가 지금 항상 걱정하는 거는, 오늘 사전점검 시작했는데 애기 2명 있는 집 얼마나 많았는지 알아요? 저기 대기하실 때 엄청 많아요. 네, 조그만 애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간 그들도 크기 때문에, 지금 애들이 학교 갔으니까 오늘 금요일이니까 안 오는데, 내일 토요일 날 보시면요 정말 엘리베이터를 탈 때 4-5명이서 타는 경우가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냐, 이걸 방으로 써야 돼. 애기가 자야 돼. 근데 잠만 자냐, 책상도 필요하고 옷장도 필요할 수도 있어.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웬만한 인테리어 업체가 아닌 이상은 기성가구로는 해결이 안 되는 방으로 이미 확정이 났기 때문에, 그래서 80명이나 오셨거든요. 벌써 사전점검 하기도 전에. 그들이 관심 가진 거는 다 이 방이었어요. 신혼부부들이 오신 게 아니라 아이들이 있는 그런 학부모들이 온 거죠. 어떻게 보면 여기에 둘째를 넣어야 되는데 침대가 들어가나요? 책상도 집어넣을 수 있나요, 부장님? 네, 오늘 제가 너무 기분 좋은 거는 최소 사이즈 매트리스가 2000인데 1850이나 1900의 매트리스를 꾸겨 넣지는 못해요. 이렇게 휘어요. 어느 정도 매트리스도 좀 퀄리티 있는 거는 스프링이 존재한다든지 아무튼 그 폼 자체도 말캉거리진 않으니까. 근데 1990, 와 좋아, 1980, 왜냐면 저 컨센트 때문에. 이 정도라면 무조건 수납 침대는 이렇게 놔야 돼. 제가 제일 싫어하는 위치가 여긴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이제 또 맞아요, 이 집에서는. 그래서 여기에다가 제가 스케치 그렸듯이 분석 영상처럼 침대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그게 제일 궁금했는데, 저희 브라스코는 주문 제작이 가능하고 매트리스 2000짜리를 때려 박으면 가능하기 때문에 헤드에 대한 걱정하지 말고 쿠션용 헤드를, 헤드용 쿠션을 놓으시면 되니까 전혀 상관없이 여기를 클럽룸처럼 딱 그냥 쇼파 겸 침대인 이런 수납 침대 하나를 여기다가 정확히 이 색깔하고 똑같은 걸로 옵션처럼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바로 이 공간에 책장, 책상도 가능하고, 또는 그냥 붙박이를 하면 어떨까 하는데, 이건 이제 저희 붙박이 팀이 오셔야 되는데, 잘 보시면 바로 이거예요. 이미 이거 알고 오신 분들이 많아요. 이 스위치 때문에 무슨 농 하나를 놓을 수밖에 없어요. 주니어장 하나. 그래서 얘가 만약에 옮겨지는 걸로 확인이 되면, 지금 대부분 다른 아파트는 그게 다 가능했습니다. 이걸 옆으로 해서 심지어 여기다가 붙박이를 설치하실 수도 있어요. 요거하고 요거는 차원이 틀리거든요. 옆방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문 열리는 거를 감안하면 여기가 2680이 나오기 때문에 어차피 침대를 옆으로 돌리는 바람에 이제 결국은 제가 이쪽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일 아이가 있는 학생이 있는 방은 어떻게 꾸미시면 되냐면, 침대 폭은 1100이기 때문에 2680에서 이제 1680이 남겠죠. 그럼 1680에서 우리가 한 8, 90cm 책상을 놓고도 붙박이를 놓을 수도 있고, 만약에 아니야 이 방은 수납 침대를 좀 높게 만들어서 여기다가 옷을 집어넣고 뭐 옷걸이 하나 정도 세워놓으면 되거나, 아니면 저쪽 팬트리를 이용을 하면 되니까 우리는 여기에 오히려 침대와 공부하는 책상과 책장이 필요해요. 그럴 경우에는 아무 문제 없이 책장이 가능한데, 여기서 이제 제가 기질을 좀 발휘하고 싶었던 거는, 여기서 침대, 그 다음부터 책장이면 뭔가 잘린 느낌이 나잖아요. 그래서 바로 여기서부터 책장이 쭉 지나가고, 이쪽 부분을 모듈로 파서 이 안에다가 같은 재질의 수납 침대를 두면, 이 방은 물론 좁아지겠지만 원래 좁은 방이야. 하지만 자기가 갖고 싶은 A, B, C 중에 A 하나, A, B 두 개만 집어넣는 게 아니라 A, B, C를 다 튀어나오지 않고 딱 인테리어처럼 맞춰서 놓으실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저는 제공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 방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커서 너무나 다행이었고요. 저는 지금부터 상담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걸 알파룸이라고 칭하지 않고, 저는 이거를 침실 3로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침실 2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자, 침실 2는요, 넓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넓은 게 아니라 그냥 제가 작으니까 넓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넓은 거 맞아요. 그냥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25평형대 아파트는 2400, 2400, 2700, 2400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가 2700이면 그냥 표준인데, 저 방이 원체 알파룸이라서 작게 보이기 때문에 여기가 넓어 보이는 건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클라이언트 분은 정말 옵션을 안 했거든요. 중문도 안 다셨거든요. 정말 잘하신 것 같아. 근데 잘 보시면 여기까지의 넓이가 1400이고 여기까지가 1800인데, 이 스위치만 옆으로 돌린다면 컨센트랑 여기가 84보다 넓은 붙박이가 하나가 들어가요. 그래서 그거를 신청을 많이 하셨어요, 지금 사람들이. 이쪽으로 붙박이를 하고 문을 열었을 때 이런 오브젝트 간섭 안 생기게 잘 보고, 자, 이럴 때는 아까 침실 3에서 말했던 침대를 창가 쪽에 놓는 거하고 전혀 다른 방향인 바로 여기다가 침대를 무조건 놓으셔야 돼요. 다른 방법은 있겠지만 이게 맞는 거야. 왜 그러냐,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요. 문 열림이라든지 붙박이 문 열림, 이런 여러 가지 방문이나 붙박이 문을 감안하면 책상을 놓지 않아도 되는 대학생은 이렇게 침대를 놓으셔도 되는데, 그럴 거면 슈퍼싱이 아니라 퀸 침대 놓으라고 해요. 저도 넓게 자게. 요즘에 중학교 3학년만 돼도 엄마보다 큰 여자애들이 많으니까. 근데 학생방이다, 게임이라도 한다, 대학생 과제도 해야 된다, 이럴 거면 이제 책상이 필요하면 무조건 침대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어디서 말도 안 되게 이렇게 놓고 여기다 책상 놓고 해보시면 이제 그 방은 고시원이 되니까 제 물건을 안 사시더라도 무조건 여기다가 침대를 놓는 거고, 이쪽 공간을 기역자로 최대한 넓게 활용하는 게 이미 그 수천 세대에서 제가 그 많은 아파트에서 제가 그 니즈에 맞춰서 개발을 해놨기 때문에 여기는 서재 라인, 이쪽은 어차피 붙박이 문 때문에 망쳤기 때문에 이쪽은 말 그대로 잠자는 수면과 옷 라인으로 정하시는 게 이 공간을 가장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입니다. 물론 어떤 영상에서는 이쪽이 만약에 내재되어 있는 붙박이가 있으면 그때는 레이아웃이 달라지겠지만, 대부분의 아파트는 저쪽이 옷장, 여기는 침대, 이쪽은 책상인데 누가 데드 스페이스를 많이 살렸냐 안 살렸냐, 거기서 그냥 서로 상대 비교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또 하나 당부해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저희는 남자애라서 옷장이 필요 없어요. 맞아요. 옷장이 필요 없는 경우는 유리하죠. 왜냐, 여기다 피아노를 놔도 되고 여기에다가 아예 기역자로 큰 책상을 놓으셔도 되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지금 만났던 그 많은 효성 해링턴 분들 중에 정말 대다수는 나중에 이 집을 이게 2년 뒤가 될지 5년 뒤가 될지 모르지만 팔아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데, 팔았을 경우에 붙박이가 있는 집하고 없는 집하고는 정말 극명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소파나 식탁이나 이런 거는 기호식품이라고 한다면, 이런 수납, 특히 작은 방에 있는 작은 장은 바로 안방에 있는 옷은 우리 옷을 넣기도 바쁘고 우리 이불을 넣기도 바쁘시기 때문에, 여기는 애 옷은 애가 알아서 입고 알아서 갈아입고 학교를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는 제가 이미지 사진 몇 개를 첨부를 하면 굉장히 깔끔하게 이 건설사 자재로 깨끗하게 맞추시는 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이 집에서 조금 같이 하자 찾는 거 좀 도와드리고, 그리고 이제 55B 타입으로 넘어갈 거예요. 자, 여기는 이제 55A 타입인데 어떻게 이 클라이언트 분하고 추천을 해드렸나요? 여기가 뷰가 참 좋네요. 맞아요. 사실 5A 타입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오시면 추천이 아마 다 똑같진 않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동강 간섭도 다 다를 거고 층도 다를 거고 막 이런 게 다른데, 우선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염 실장, 너가 우리 클라이언트한테 어떻게 설명을 했니? 이 집에 대해서 이걸 설명을 드리고, 두 번째는 보통의 커튼 시장에서 어떻게 움직이니? 이런 걸 좀 설명을 드릴 거고, 우선 제가 우리 클라이언트 고객님께 추천해드린 건, 우리 고객님께 추천해드린 건, 저는 이 타입은 너무 막 커튼의 정석이라고 생각하는 거치 속지를 다 쓰는 걸 엄청 권장하진 않았어요. 왜냐면 커튼의 뭔가 FM은 거치를 닫아서 사생활 보호나 보온을 해주고, 이걸 안 쓸 때 이걸 걷어놓고 속지가 디자인을 예쁘게 해준다. 이게 오답은 아니고 이게 정답이거든요. 속지만 걸려간 분들 많으시잖아. 그쵸. 근데 왜 거치 속지가 항상 정답이냐면 커튼이 해줘야 될 기능을 둘이서 나눠서 하니까 틀릴 수가 없어요. 이건 무조건 맞는데, 얘네들의 단점이, 특히 우리 이 해링턴 입주자분들, 또 5A 타입 또는 뭐 다른 단지들 5구, 요즘은 74까지도 고객님들 의뢰 자체가, 야 우리 집 좀 좁아 보이게 해줘, 이런 의뢰는 없어요. 없죠. 야 기왕이면 우리 좀 환하게 보이게 해줘라. 근데 거치를 우리가 365일 매일 닫는 게 아니니까 얘네들을 걷어놓으면 이만한 덩치가 여기 늘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흐름이 가다가 딱, 그러면 그냥 이 중간에 있는 부분만 창문으로 그렇죠. 보이는 거잖아요. 조금 집이 좁아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이 집이 좁아 보인다는 대형 평형들 있죠? 뭐 45평, 64평. 그러니까 남아도는 애들. 이런 데로 넘어가면 집이 좁아 보인다라는 단점은 아늑하다라는 표현으로 바뀌긴 해요. 상황 바이 상황인 거예요. 우리가 상담하는 데는 550평이 아니라 5A 타입을 상담하고 있어요. 5A 타입은 아늑하다보다 너네 집 작구나라는 말이 많이 나오겠지. 보일 수 있죠. 그렇지. 근데 이게 제가 설명을 너무 자극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업체들은 당연히 거치 속지 파는 게 좋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공간을 이해하면 어떤 공간은 많이 팔아야 되는 공간이 있고 어떤 공간은 하나를 팔더라도 좀 효율적으로 팔아야 되는 공간이 있는데, 제가 우리 이 촬영을 하고 있는 고객님들에게 추천해드린 거는 저는 딱 하나였어요. 그게 누구였냐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생각하는 이런 무게감 있는 겉지와 얇은 속지 중에 이 겉지를 빼는 거예요. 야, 겉지 너네 없어져. 그리고 우리 고객님 댁은 속지만 나갈 거야. 근데 얘네들의 문제가 이제 너무 얇거든요. 속옷 시나요 거의. 다 미쳐요. 그건 니네께, 너네께 잘못된 게 아니라 어느 커튼 업체가 도 속지는 다 미칩니다. 네. 그래서 그 속지를 조금 두껍게 하는 게 보통 차르르라고 하고, 네. 사실 이 정도도 우린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까지 만들어놨냐면 중지라고 하는, 우리 브라스코 팁에서 하는 용어로는 중지 또는 포그라고 해요. 포그 시폰. 맞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실제로 보면 차르르랑은 또 구분이 좀 됩니다. 아 같지가 않네요. 이름만 틀린. 예. 가끔 보면 이 영상을 어디서 보셨는데 그게 좀 다른 지역이라 우리 매장까지 오긴 멀어. 그래서 비슷한 걸 샀다가 실제로 저희한테 컴플레인이 접수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너네 말대로 이게 된다고 했는데 왜 안 돼? 그러면 저는 보니까 제가 출고 이력은 없어. 보니까 다른 업체에서 사신 거라서 다른 업체가 나쁩니다 이게 아니라 회사들마다 두께를 보유하는 두께가 다 다르기 때문에 네 영상, 염실장, 더 커튼 염실장 네 영상 보니까 난 하나만 사고 싶어. 그럴 땐 차로 진짜 4시간 걸리는 거리 이상 아닌 이상 한번 매장 오셔서 꼭 비교해 보시는 게 좋아요. 왜? 커튼 오늘 달고 내일 바꾸는 거 아니라 한 번 설치하면 최소 5년이거든요. 근데 뭐 경주에서도 저번에 오셨고 저희 대구에서 대구에서 잘 끝내죠. 그래서 꼭 그건 비교해봤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우리 클라이언트, 우리 고객님 댁 집은 저는 그 중지 하나만 쓰시면서 이렇게 쫙 도화지를 확 그냥. 맞아요. 상대적으로 공간감을 넓어 보이게 데려가고 네. 그러면서 이 집이 장점인 이 뷰, 좌우 대칭 뷰가 똑같이 간섭이 없고 빵 뚫려있는 뷰라서 너무 손으로 일일이 다 디테일을 조정하기보다는 저는 전동부터 스마트 전동 버튼 하나 걸어서 그냥 알람 맞춰놓고 그냥 뭐 10시에 딱 출근하실 때 쫙 열리고 저녁 6시에 뭐 집 들어오셨을 때 자동으로 닫혀서 아늑한 좀 일상생활을 보내시는 좀 이렇게 똑똑한 집을 만들어 드리는 게 제 추천이었고 다행히 우리 고객님도 그 얘기를 들으셨을 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으셔서 아마 그거를 제가 상세 비교를 해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5타입 또는 이 판교 해링턴에서 이걸 보시는 분들은 그럼 네 말대로 우리 해링턴은 다 차르르 니네 말하는 중지해야 돼? 절대 아니고 이거를 기반으로 커튼을 고민함에 있어서 무조건 블라인드가 또는 무조건 겉지 속지가 정답이 아니라 저렇게 3의 추천도 나올 수 있구나. 그래서 겉지 속지를 할 건지 블라인드를 할 건지만 고민하지 마시고 이렇게 중지라는 또 하나의 카테고리도 있으니 그 3개를 꼼꼼히 비교해 보시는 거를 적극 권장해 드립니다. 그리고 조금의 팁을 드리자면 만약에 나 그러면 네 영상을 봐서 중지 살래. 네. 그리고 나 전동 커튼 살래. 네. 근데 우리 집 조명 공사를 안 해. 만약에. 네. 근데 누구네 집은 조명 공사를 해. 네. 이 두 집의 차이는 조명 공사를 하시는 집은 저희 협력업체 메이트한테 또 말하면 너무 잘 해주시겠지만 맞아요. 위쪽에 콘센트가 증설되면 좋아요. 그거 얘기를 안 했구나. 왜냐면 여기가 컨센트가 없네. 근처에는 전동 없어요. 여기가 제일 가까운데 센터가. 무조건 뭐 조명 공사 하세요 이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하는 분들 많다고 알고 있어요. 거의 다 해요. 저희 그리고 또 고객들은. 메이트 쪽에서도 좀 접수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저희는 만약에 조명 공사 하고 전동 사장님 미리 나오셔서 들으셔도 돼요. 어차피 화면에 안 나와요. 이쪽으로 콘센트 증설을 하시고 예. 근데 뭐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예. 야, 우리 집은 전동을 쓰고 싶은데 예. 나 조명 공사를 안 할래. 그럼 저희가 어떻게 공사를 하냐면 배선을 내려요. 배선을 내려. 근데 이 내려오는 배선은 걱정할 게 없어요. 커튼으로 왜냐면 가려지니까. 원단으로 다 가려져서 이상할 때 빼고 안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닥 타고 와서 네. 우측이 됐든 좌측이 됐든 가장 가까운 데 꽂을 거라 네. 나는 조명 공사 안 하니까 전동 못 쓰겠네 이 생각을 안 하셔도 돼요. 전자는 저희가 따로 다 해드립니다. 근데 염실장님 저희 간접 조명 간단한 거 다 해요. 그럴 경우에 타사는 어쨌든 간에 이 위에다가 컨센트를 많이 박아주시더라고요. 맞아요. 제 뒤로 오셔도 돼요. 안 나오니까. 여기다 갔는데 저희는 전국에서 제일 유일하게 어떻게 합니까? 메이트 조명. 근데 콘센트 위치는 말씀드리면 좀 메이트 영업 비밀이라 메이트의 장점이라 이거 말씀드려도 되나요? 아니요, 얘기를 하라는데. 메이트 하래요? 왜냐면 메이트는 이거 얘기해도 말해줘도 못하긴 해요. 아니 하는데 귀찮아해요. 맞아요. 여기다가 박아요, 사장님. 여기다가. 이쪽에다 박는 게 제일 좋아요. 이쪽에. 근데 이게 왜 중요한지 알아요? 만약에 요 위치에다가 한번 손으로 가르쳐 주세요. 저 위치에 박으면 커튼 레일이 어떻게 돼요? 잘려요. 왜냐면 건설하겠죠. 커튼 레일이 지나갈 자리에 콘센트가 증설되면은 레일이 가다가 잘릴 수밖에 없어서 저희가 메이트랑 협업할 때 하는 건 항상 이쪽 좀 공사가 어려운 쪽에 해주시긴 해요. 그래서 이게 제가 현장에서 해보면 안 된다는 업체들이 좀 많긴 하더라고요. 많아요. 다 안 해.
그래서 제가 그 메이트 시공사를 이렇게 고객님께 보내드리면 그걸 업체한테 보내주시고 이렇게 하는데 아무튼 저쪽에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물론 또 저게 정답입니다 아니겠지만 깔끔해요. 공사를 해보니까 저희 집도 그렇게 하고 네. 내년에 염실장 집도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이쪽으로 넘어가면 여기가 지금 한 3분 남았으니까 네. 말씀해 주세요. 여기를 뭐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주방은 저도 이거는 그냥 집 바이 집인데 예를 들면 내가 느끼기엔 창이 너무 작아서 나 안 해도 되겠어. 그럼 사실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제가 강제로 추천하진 않겠지만 우리 고객님 댁은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냐면 필수는 아니시지만 의뢰를 하시면 저는 추천하고 싶다라고 말을 했고 그 이유는 지금 영상도 서서 찍으시고 저도 서서 말할 때 저의 시선이 상부장에 꽂혀요. 우리는 근데 남자잖아. 뭐 그래도 뭐 여기서 조금 줄여가지고 뭐 한 160 뭐 이렇게 가도 살짝 이게 여기에 꽂히진 않아요 시선이. 그래서 보통 이렇게 점검할 때는 이걸 피로를 못 느끼는데 이 피로를 언제 제일 느끼냐면 네. 그냥 상상으로 여기에 식탁이 있다 칠게요. 이게 식탁 높이라고 치면 우리가 일상생활 할 때는 이렇게 이제 앉아서 이렇게 하시거든요. 네. 그럼 이제 이게 시선이 유리에 딱 꽂혀요. 이때부터. 그래서 이사하시고 첫날 저녁 식사하실 때 이 주방 유리가 신경 쓰인다는 분들이 많거든요. 왜냐면 그러니까 계속 보이든 안 보이든 뭔가가 누군가가 날 보고 있는 거는 맞으니까. 계속 서 있을 때 시선이 앉으면 내려오니까 그때부터 주방창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우리는 밖에가 안 보이지만 밖에는 우리가 보인다면서요. 그것도 그렇고 우리도 이제 앉으면 저 집 거실에 동선이 보이죠. 그래서 그럴 때 이제 내가 저 집이 보이면 저 집도 우리 집이 보이겠네? 그래서 의뢰가 들어오긴 해. 여기서 중요한 건 그래서 하세요 마세요 이건 아니에요. 그거는 이 설명을 들으시고 네 얘기 들으니까 필요해. 그럼 의뢰하시면 되고 그래도 나는 저 앞에 동에 아무것도 없어. 안 하셔도 돼요. 중요한 건 제품이에요. 제품. 뭐냐면 여기는 특성이 커튼 박스가 없잖아요. 없네. 제가 어디다 시공할지는 또 저희 시공 팁이라 여기서 영상 오픈하진 않겠지만 굳이 제가 제품을 추천해드리자면 시공 공법은 제가 저희 이제 고객님께 말씀드릴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알루미늄 블라인드를 추천하긴 해요. 알루미늄 블라인드가 호불호가 좀 갈리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 구조에는 알루미늄 블라인드만한 게 없어서 아마 되게 예쁠 거예요. 그래서 왜 너가 알루미늄을 추천하냐에 대한 거는 너무 세부적인 얘기라 저희 나중에 매장에서 제가 컨설팅을 좀 도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끝방 같은 경우는 네, 사실 우리 5A 타입의 안방은 크게 이슈는 없어요. 다만 이제 입주를 제가 어떤 영상에서 늘 말씀드리지만 항상 저희가 촬영하는 게 업자들 기준엔 다 아는 내용이지만 입주자분들은 막 매년 입주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되게 생소하실 수 있는 건 첫 번째가 베란다가 없죠. 원래 보통 안방에 베란다가 붙어 있는데 이게 염실장님 말이 안 되는 게 이게 13자가 나와요. 그쵸.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크게 나오는데 84보다 넓다는 뜻이에요. 원래 그냥 이게 옛날 건축으로 들어가면 한 요 정도에서 끊긴 다음에 이제 발코니가 있을 건데 맞아요. 발코니가 없으니까 창을 크게 뺐고 그러다 보니까 커튼 박스도 되게 크게 나와 있어요. 끝까지 갔구나.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최근 기준에 한 4년, 5년 내에 입주를 한번 해보신 분들은 이게 되게 어색할 거예요. 왜냐면 보통 베란다가 있고 박스가 잘려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어색하시긴 하겠지만 좋은 점은 어떤 걸 달아도 다 예뻐요. 커튼은 둘 중에 하나거든요. 가로가 길거나 높이가 길거나. 어쨌든 높이가 길어지거나 가로가 길어지면 그냥 뭘 달아도 좀 사이즈가 깡패하고 무조건 예뻐질 수밖에 없어서 여기는 되게 쉬워요. 이거를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뒤에서 우리 여기 듣고 계신 우리 고객님들도 그렇고 나는 안막이 필요해. 그럼 안막 커튼 달면 그냥 호텔식 커튼처럼 나올 거고 어떤 집들은 우리 집은 안막 필요 없는데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고 저녁 일찍 자. 우리는 뭐 안막까지는 필요 없어. 그럼 이게 좀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제가 서 있는 요 뷰만 보면 거실이랑 별로 다를 게 없어요. 느낌이. 좀 베란다가 없으니까 그냥 거실 같죠. 근데 거실처럼 그냥 둥지 같은, 뭐 포그차르르 같은 거 하나만 해놔도 두 군데 다 아마 예뻐요. 여기서 그 부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왜냐면 어제 제가 가구 찍을 때는 바빠서 못 오셨잖아요. 네네네. 지금 여기다가 붙박이를 하신 분들이 네. 되게 많으세요. 네. 근데 여기가 3,500이에요. 좀 네. 엄밀히 따지면 3,490, 3,488 뭐 이래요. 그러면 여기서 630을 빼면요. 네. 나머지 공간이 이제 2,700에서 놀아야 되는데 그렇죠. 침대를 해도 없는 거를 놔도 70cm밖에 안 남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풍수질이고 나발이고 우리는 머리를 이렇게 놓는 거. 우리가 지금 과천 희망타운에서 많이 했던 그 방식 그대로예요. 왜냐면 아무리 지금 고객님들도
뭐 슈퍼 싱글 2개가 아닌 이상 큰 라지 킹을 하더라도 어차피 길이보다는 짧아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스턴 킹도 1800짜리도 2200보다는 좁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요 공간을 많이 확보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오히려 하는데, 이럴 때 양계형, 평계형 이걸 뭐가 하는 게 나을까요, 염 실장님? 사실 이 구조는 저는 침대가 이렇게 들어가시던 이렇게 들어가시던 저는 양계가 나은 것 같아요. 다. 양계형. 네, 여기는. 양계형이라는 거는 또 이게 어려운 걸 수 있지만 커튼이 양쪽으로 열리는 게 양계형이고 네. 커튼을 한쪽으로 밀어 쓰는 게 평계형인데, 사실 여기는 뭐 평계형으로 해서 크게 얻어가는 장점은 없어요. 헤드가 이쪽으로 가셔도 내 좌측에 패브릭이 있는 게 좀 더 안정적이거든요. 머리 쪽에. 그러니까 당연히 이쪽에도 커튼이 하나 있고 붙박이가 여기서 끝나면 이게 애매하게 비어있는 것보단 커튼으로 이렇게 기둥으로 하나 이 면을 좀 가려주면 조금 더 예쁘고.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이제 염 실장님이랑 메이트 조명하고도 콜라보를 많이 하니까 어떤 걸 하고 싶냐면, 우리 고객님 이렇게만 좀 잡아주실래요? 저도 화면에 나오게. 예. 지금 마이크를 귀찮아서 안 했는데 우리는 목소리 크니까 조 팀장만 아니면 돼. 여기를 보통은 메꾸는 것도 우리의 특징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움직이셔도 돼요, 사장님 가까이서. 여기를 이렇게 메꿨단 말이에요. 네. 붙박이까지. 어느 날부터 염 실장님 결론 문제도 있고 뭔가 여러 가지 팩터 때문에 요거 제가 살려놓죠. 네. 이 안으로 어떻게 됐어요? 양계형의 커튼이 들어가죠. 예. 그래서 저는 요거 안에 커튼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공간을 아까워하시는 여성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여기가 13점 몇 자, 12점 몇 자, 13점 몇 자가 나오니까 결국은 크게 붙박이를 해도 요 사이를 살리는 게 디자인적으로 더 예쁘죠?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저는 그것도 크게 디자인적으로는 영향은 없다고 생각하긴 해요. 근데 내가 만약에 이렇게 붙박이가 이렇게 여기까지 나오면 양계형으로 하는 게 낫다며. 그 붙박이가 떨어져 있어도 양계형에도 상관없어요. 아니, 붙박이가 이렇게 막아져 있으면 네. 양계형으로 하면 아무리 해도 여기까지는 또 가릴 거 아니야. 그쵸, 좀 가리죠. 그렇게 따지니까 내가 이걸 비워줬다니까? 근데 그거는 또 커튼 업체 쪽에서 해결할 수 있어요. 어떻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게 커튼을 접근하는 방식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진짜 기능적으로만 접근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냥 내가 커튼을 다니까 너는 안마기야, 너는 보온이야, 너는 사생활 보호야. 근데 또 요즘은 어떤 차원으로 넘어가냐면 그 소재 자체를 좀 예쁜 걸 골라요. 내가 좋아하는 색, 내가 좋아하는 질감. 그래서 오히려 얘네들이 너무 붙박이 뒤로 숨어 있는 것보다 조금 노출돼서 텍스처 예쁜 거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너는 안마 이렇게 너무 기능적인 영역이 아니라 살짝 오브제의 영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 침대 놓고 나 붙박이 놓고 내가 패브릭을 넣었을 때 이 세 개가 되게 잘 어울려. 이렇게 따지면 저기만 삐꾸처럼 보이고 여긴 안 보이면 이게 또 그렇죠. 그러니까 양쪽으로 그래도 그 패브릭이 있는 게 나을게. 어떻게 보면 고객님들이 집에 공간을 조성하실 때 이게 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느끼는데, 야 너 아까 거실에서 이거 영상에 안 담겼겠구나. 거실에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아니, 거실도 찍자고. 우리 고객님 타입일 때는 거치가 없으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해놓고 이제 안방에 와서는 거치는 오브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이 바뀌고 설명이 바뀌는 게 아니라, 거실은 우리가 보통 좀 이렇게 동적인 공간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동적인 공간은 너무 막 아늑하고 너무 이런 것보다 밝고 환했을 때 조금 더 에너지 있어 보여요. 넓어 보여야 돼. 맞아요. 근데 안방은 너무 밝고 환하고 막 쨍한 거보다 그러니까 안방에 노란색 커튼 잘 안 하시는 거예요. 잠이 안 와요. 그러면. 안 하지. 그러니까 안방 같은 데는 조금 더 다운되고 아늑하고 거실에 불필요하다는 거치들이 안방에 들어왔을 때 뭔가 하나의 좀 안락한 오브제가 될 수 있는, 이불 고를 때도 우리도 보통 이렇게 앉아도 보고 만져도 보고 색도 보잖아요. 그런 게 그 뭐 이불 색이 뭐 따뜻하다고 진짜 따뜻해지진 않거든요. 근데 그냥 그게 오브제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나 일부러 말 끊었다. 안방이랑 까먹을까봐 안방이랑 거실이랑 사이즈 같은 거 알아? 그렇죠. 3,600 여기가 3,500이니까. 거실만한 안방을 가진 거예요, 두 분이. 근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저의 설명이 기준이 없어서 어려울 수 있지만, 제품을 기준 잡으면 기준이 없는 건데 공간을 기준 잡으면 정확히 기준이 있는 거예요.
활동하는 곳은 밝게, 주무시는 곳, 얌전하게. 좀 이렇게 정적인 곳은 좀 아늑하게.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입고 있는 티셔츠 색깔로 어둡게 하진 않아요. 그렇죠. 네. 뭐 의뢰 자체가 나 어둡게 해주세요 그럼 또 어둡게 하겠지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붙박이랑 뭐 침대랑 이런 톤 앤 매너 맞춰서 깔끔하게 하시면 예쁠 것 같고 건지 기준으로. 근데 저는 아까 이제 왜 여기를 고객님들께 설명드리려고 들어왔냐면 저는 이게 미시공인지 아니면 이게 끝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통로 쪽에 문이 없더라고요. 이게 완성된 건데 이게 이쪽 저희 클라이언트 분들도 제 뒤로 보세요. 이게 뭐가 지금 문제였냐면 잠깐 잡아주세요. 이게 뭐가 문제냐면 갑자기 이제 가부점이 이게 들어간 게 원래는 우리 신혼희망 타운에서 보면 이렇게 이어져서 붙박이를 하려고 했잖아요. 네. 우리 이어서 이렇게 길게 그렇죠. 붙박이 한 분들이 많았잖아요, 실장님. 에시아. 네, 리오폴에. 길게 네. 안에 드레스까지. 이게 없었거든. 얘는 이게 생겼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여기하고 이어져 있는 느낌이 어차피 끊겨. 이게 얇게 나온 게 아니니까. 여기서 현타가 왔어요, 사실. 옵 더 레코드로. 근데 더 현타가 오는 거는 여기다가 대부분 우리 클라이언트 분처럼 화장을 하신 여자분들이 화장대를 놓고 싶었는데 이 넓이로 만들었다가는 입구에 저를 못 들어가요. 이렇게 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맞춰야 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또 하나 여기다가 붙박이를 못해요. 40cm밖에 공간이 안 남아요. 그럼 좀 얇은 붙박이 하면 되지. 그래서 어제 제가 클라이언트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게 완전히 180도 지금 바뀐 게 붙박이는 무조건 진행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붙박이 저기다가 큰 침대 2개 이게 다 없어졌어요. 저기는 무조건 붙박이가 맞대요. 이제 여기는 서재로 꾸미시는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는 그냥 행거였죠. 지금 입구에 있는 옷을 개겨놓는 여기까지가 드레스룸, 여기가 전신 거울, 여기다가 얇은 화장대, 조그만 거울, 여기다는 이런 봉으로 해서 어차피 가려져 있기 때문에 안 지저분해 보여요. 여기에 지금 입구에 있는 만약에 겨울이면 파카 2개 정도 걸어놓고 여기서부터가 이거랑 같은 깊이로 좀 얇게 책장에 미니 서재처럼 이용하는 분들이 좀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그럴 바에는 방 하나를 여기다가 만든다. 호텔에 다닌 그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뀌어요. 그래서 원래 저는 염 실장님한테 이걸 어떻게 할까 하면 항상 이걸 어떤 목적으로 쓰는가에서 달라요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저희 클라이언트는 여기다가 책장이나 서재를 많이 꾸미니까 이제 얘를 갖다가 마무리를 서비스 품목으로는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근데 쟤도 뭐 사실 설명드릴 거 없어요. 쟤도 쉬운데 이게 그냥 완성이야. 궁금했던 거는 이제 저는 아까 못 여쭤봐서 이게 만약에 20이라 아니야 여기다 뭐 양계형 문을 달 거야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안 달 거야 근데 안 달, 그러니까 없는 거죠 기본 네, 원래 그 옵션을 화장대 옵션을 하면은 중문이 있긴 해요. 네. 있고 중문이 달려. 그러면은 화장대 옵션 한 분들은 제 설명이 크게 필요 없을 것 같고 없어? 만약에 화장대 옵션 안 한 분들은 고민하실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오픈돼 있으니까 두 가지로 해결하실 것 같아요. 세 가지. 첫 번째 해결책은 그냥 뭐 이렇게 살래. 그러니까 해결 안 하는 거예요. 첫 번째 해결책은. 두 번째는 중문 업체를 아마 알아보시겠죠. 그래서 뭐 슬라이딩 도어라든지 좀 예쁠 것 같은 건 이런 간살 도어를 달아가지고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 근데 이건 제가 하는 건 아니니까. 근데 없어. 왜냐면 붙박이 때문에 넣는 걸 불편해하니까. 불편할 수도 있고. 일단 우리 손님들은 없을 것 같아. 그럼 예를 들면은 첫 번째 해결책은 해결을 안 한다. 두 번째 해결책은 뭐 붙박이 만약에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뭐 중문으로 가겠다는데. 아니면 여기에 문 다는 거. 네, 근데 이제 이게 다 사실은 어쨌든 비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비용이 문제될 건 아니지만 제가 볼 때는 제일 좀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는 건 대부분 안방에는 고객님들이 안마 커튼을 많이 사요. 우리 고객님들은 어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고객님들이 안방은 안막을 쓰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하는데 안마 커튼 원단들이 요즘은 밝게도 잘 나가니까 맞아요. 밝은색. 제가 볼 때는 그냥 이 뒤쪽에 레일 하나 깔아가지고 원슬라이딩 도어처럼 이 안막지 한 통만 여기다가 이렇게 딱 넣으면 그러니까 이거만 따로 하면 다방 같은데 얘랑 톤을 맞춰주면 약간 쌍방 패브릭 침실 느낌을 꾸미는 것도 그리고 나쁘지 않아. 저한테는 좀 꽃무늬가 아니거든. 저한테는 장점이었던 게 이쪽에서 한번 보시면 보통 이런데 의뢰하면은 이제 고객님들이 문만 가리시려고 그랬는데 레일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깔아주는 거예요. 커튼은 문만큼만 사더라도 그러면 안 쓰실 때는 꼭 폴딩 도어처럼 이렇게 닫혀있던 커튼이 이렇게 밀면 이렇게 쏙 들어가 이쪽 이 뒤에 여벽
그래서 통행도 깔끔하고. 나 원래 문에 커튼 다는 거 싫어하는데 근데 여기는 괜찮아요. 여기는 왜 괜찮냐면 여기는 문 자체를 양기형을 달 수도 없어. 좁아가지고. 실칙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거 많이 고민하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셋 중에 하나만 하셔도 깔끔하게, 물론 무조건 커튼이 정답입니다. 절대 아니에요. 뭐 예를 들면 중문 다실 분들은 중문 다셔도 되고, 또 뭐 꼭 달아야 되니? 안 달으셔도 돼요. 근데 이제 마음속에 이게 뚫린 게 싫어, 그리고 난 화장대 옵션을 안 했으니까 가리고 싶어, 근데 정답이 중문밖에 없을까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은 세 번째 대안인 안방에 맞추는 안막 커튼이랑 톤앤 매너를 맞춰서 그냥 한 장짜리 통 커튼으로 이렇게 밀고 이렇게 닫는 것도 되게 적게 공사하고 되게 완벽하게 차단되고 생각보다 가성비 되게 좋을 수 있어요. 그러면 저는 얘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것 같은데. 아내 고객님은 이제 커튼 쪽을 생각하신다고 이제 말씀해 주셔서, 사실은 실측하면서 저희가 실측만 사이즈만 보는 건 아니고 이 집의 특성을 좀 보거든요. 예를 들면 층은 어떻게 되는지, 뭐 일조량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 집에서 뭐 체크해야 될 게 뭔지, 예를 들면 어떤 집은 뭐 학교가 가까우니까 뭐 안막을 더 신경 쓴다든지 뭐 이런 게 있는데 여기는 실측하면서는 혼자서는 3가지 정도 컨셉을 생각하긴 했어요. 이게 기본적인 커튼들의 컨셉이랑 되게 어렵진 않을 텐데 이 3가지 중에 그래도 아내 고객님도 좋아하셔야 되고 또 우리 고객님도 좋아하실 만한 게 하나는 있을 것 같은데 3가지를 짧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이게 영상도 영상인데 사실 주 타겟은 우리 고객님이셔서 이 편집된 걸 나중에 같이 보셔도 좋으실 것 같고, 첫 번째는 보통 이제 제가 층수를 정확히 말할 수는 없지만 저층 세대라고 하면 일단 커튼 업자들은 좀 많이 팔기가 되게 좋아져요. 왜냐면 층이 내려갈수록 뭔가 이렇게 영업하기가 좋은 게 건들기가 쉬워요. 예를 들어 밖에서 다 보일 거예요. 이러면 벌써 겉지속지 셋업을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벌써 건드는구나, 소비자를. 왜냐면 이게 판매자들은, 저도 판매자 중에 한 명이지만 많이 팔수록 좋은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층으로 올라가면 사실 아무거나 사셔도 돼요. 어떤 집은 동탄에 있는 뭐 메타폴리스나 이런 데 40몇 층들은 없이도 살아요. 왜냐면 지나가는 비행기밖에 안 보이니까 커튼 안 다는 집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층이 5층일수록 4층일수록 판매자들은 많이 원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데 좀 뽕을 뽑을 수 있지 맞아요. 않아? 근데 오히려 일반 거주자들은 그렇게 생각하면 조금 손해 있게 여기다가 얇은 속지를 예쁘니까 깔고 그 앞에 사생활 보호해줄 겉지를 사게 되면 처음에는 이게 세팅이 맞아 보이지만 거주할수록 겉지만 닫아놔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집이 좀 답답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퉁치고 사는 거지. 생각해놓은 3가지 컨셉 중에 첫 번째는 저층인 거 무시, 뭐 이게 뭐 5층, 6층 다 무시, 그냥 하나만 추천하는데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안막지 같은 겉지가 아니라 얇은 속지 같은 거를 추천한다. 그럼 이제 여기서 고객님들의 질문은 그럼 너무 얇아서 뭐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우리 집 다 보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많이 해요. 실제로 얇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추천이 조금 플러스 알파는 그 얇은 속지를 추천하는데 이게 얇게가 말고 좀 두껍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통 시장에서는 차르르 커튼이라고 하고 저희 이제 브라스코 팀에서는 중지라고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겉지 빼버리고 중지 하나만 쓰시면 생각보다 안정적으로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집도 좀 더 넓어 보이고 저녁 시간에 사생활 보호가 걱정돼서 이렇게 커튼을 닫았을 때 겉지가 닫히는 느낌과 중지가 닫히는 느낌은 완전 다르거든요. 겉지는 하나의 벽이 생긴다고 하면 3면이 벽이 되는데 중지는 시각적으로는 좀 이렇게 시어 같은 속지 같은 느낌이라 개방감도 있는데 밖에서 안은 안 보여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저희 매장을 예약해 드릴 때는 아마 괜찮으시면 저녁 시간으로 좀 예약을 도와드릴게요. 지금 사전점검 동행하신 분들은 다 저녁에 오고 있어요. 왜냐면 그 중지라는 애들이 일반 속지, 차르르, 그 다음 버전인 중지가 낮에 보면 3개 다 비슷해 보여요. 근데 저녁에 이 매장 불을 밝게 켜고 어두운 데서 저희 매장을 바라보시면 그 차단력이 딱딱딱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비교하시면 네 말대로 겉지 속지 굳이 풀 세팅 안 잡고 그냥 중지 하나만 써도 되겠다 이렇게 되면은 이 집 자체의 개방감이나 전체적인 면적은 아마 훨씬 더 좋아질 것 같고 두 번째는 이건 실직하면서 느낀 건데 지금보다 이제 나중에 되면 더 좀 풍성해질 것 같긴 해요. 뭐냐면 여기는 그래도 조경이 되게 많이 보이거든요. 아직 이게 사실 나무가 막 심어져서 그래. 요즘 아파트들의 장점이에요. 옛날에는 저층이 기피층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오히려 어떤 데는 1층을 더 비싸게 분양하는 데들도 있어요. 왜냐면 옛날 아파트는 지상주차가 됐잖아요. 근데 요즘 지상주차가 없으니까 건설사들이 단지 조경을 훨씬 더 많이 신경 쓰고 이러니까 진짜 요즘은 뭐 4층, 5층 이런 데는 저층이라고 쳐주지도 않고 오히려 뷰가 꼭대기에서 바닥 내려보는 것보다 그냥
그냥 내 시선에서 이렇게 이런 조경뷰를 즐기시는 게 더 좋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중지가 조금 개량돼서 어떤 느낌이 나오냐면 내추럴 린넨 룩이라 그래서 얘도 겉지 속지는 아니고 중지 계열인데 살짝 린넨 텍스처가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진짜 린넨은 아니고, 왜냐면 진짜 린넨을 쓰면 먼지가 너무 많이 생겨서 관리가 너무 어려워요. 먼지 좀 그래서 폴리에스테르로 만들었는데 우리가 흔히 중지라고 하는 애들이 원단으로 치면 좀 부드러운 실크 느낌이라면 린넨 룩이라는 애들은 좀 거친 마소제 느낌을 내서 이렇게 내추럴한 느낌들이 좋은 집들은 너무 깔끔한 느낌보단 딱 볕이 들어왔을 때 그 텍스처가 보이면 조금 주택 같은 느낌도 나고 이래서 약간 좀 타운하우스 느낌. 누가 좋아하시냐면 고객님은 실제로 원단을 보시면 체감 못 하실 수 있는데 아내 고객님들은 우리 남편 고객님들보다 우리는 잘 몰라. 조금 감성이 한 스푼 정도 더 들어가거든요. 그랬을 때 그 소재를 딱 비교해드리면 저렇게 질감 있는 거 되게 좀 입체감 있다 이렇게 느끼실 수 있어요. 특히 인스타 잘 보시는 분들 그분들은 그거 좋아해요. 그래서 이게 아싸리 막 고층으로 올라가면 그 소재에 대한 비교는 잘 안 이루어지고 그냥 뭐 이런 그냥 뭐 가격 비교 뭐 이런 정도 비교인데 오히려 이렇게 조경뷰가 좋은 집들은 그 소재만 조금 더 자연스럽게 바꿔줘도 훨씬 더 예쁘게 쓸 수 있고 그게 완전한 화이트색이 안 나오고 살짝 크림색이 나와요. 근데 걔네들이 누구랑 어울리냐면 이런 샤시색, 그 다음에 이런 바닥 원목색, 그 다음에 아트월이 갖고 있는 베이지 계열을 그 아이보리가 살짝 그 중간색이거든요. 얘와 얘의 중간색. 그래서 조금 이렇게 그라데이션, 톤 그라데이션 되는 느낌으로 훨씬 더 안정적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2번이 정답입니다는 아니지만 두 개는 같은 컨셉이라 소재 비교, 색상 비교, 그 다음에 재질 비교 이 정도 하시면 아마 둘 다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 둘의 공통점은 우리 커튼 업자들이 흔히 말하는 겉지는 없다. 겉지가 없으면 생기는 장점은 겉지라는 애들이 보통 여기서 이 정도 볼륨을 잡고 있거든요. 그냥 기둥이 하나 세워지는 그래서 거야. 그 집에 두 개의 기둥만 없애져도 집은 훨씬 넓어 보여요. 그러니까 실측이 만약에 3,600이야. 그러면 겉지가 있는 집들은 체감상 실측이 한 3,400으로 보이거든요. 이만큼 일단 먹고 들어가니까. 근데 겉지 날려버리면 이게 그 옛날에 그 착시 현상 중에 똑같은 직선 그어놓고 이렇게 화살표하는 거랑 이렇게 화살표하면 이게 더 길어 보이는 것처럼 조금 착시로 가로가 좀 길어 보이는 현상이 날 수 있어요. 근데 보통 의뢰가 중소형 평형대,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59, 뭐 74, 84 이런 데들의 대부분 의뢰는 집을 좁아 보이게 해주세요 별로 없거든요. 대부분의 의뢰는 야 우리 집 좀 넓어 보이게 해줘. 그러니까 요즘 가구들이 더 밝은 색이 많이 나가고 이런 것들이 다 집에 좀 넓은, 실제로 우리가 벽을 허물어서 넓게 할 수는 없지만 시각적으로 우리 집을 봤을 때 넓게 보이는 건 좀 그렇게 밝은 색을 쓰고 그 다음에 볼륨 자체를 두 개를 다 쓰는 것보다 하나의 볼륨을 쓰는 게 훨씬 더 좋을 수도 있다가 메인 거실 추천이고, 세 번째는 이제 저희가 많이 하는 안나리풀이라는 커튼도 있는데 얘는 설명으로 짧게 드리고 실제로 매장에서 보실 땐 꼭 그거를 선택하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그냥 좀 재밌을 거예요. 걔네들은 뭐냐면 제가 지금 구구절절 떠들고 있는 게 뭐 원단과 뭐 겉지 속지 이런 거라면 걔네들은 그 고민이 싫은 분들이 그냥 한 레일에 겉지 원단과 속지 원단을 같이 써.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블라인드처럼 이렇게 돌아가서 그거 하기로 했어. 진짜요? 그래서 그게 홈으로는 갈려요. 왜냐면 누군가는 너무 커튼 안 갖고 버티컬 같아요 이런 집도 있고, 또 어떤 집은 되게 특이해요 이래서 좋아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1, 2번에 비해서 추천 경쟁력은 좀 없어서 그건 실제로 제품 한번 보시고 나는 괜찮게 느껴져 그럼 글로 가시면 되고, 나는 네가 추천해준 1번, 2번이 더 좋을 것 같아 그럼 그거를 보시는 것도 엄청 권장해 드리는데, 1, 2, 3번 추천이 다 뭐 똑같이 남들도 다 이렇게 추천한다기보단 우리 고객님들에게 특화된 추천이라 아마 3개 다 보시면 괜찮으실 것 같아요. 59 타입에 들어갔을 때 제가 몇 가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이제 캐드 작업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어떤 유격이라든지 특히 결로 같은 것들이 이제 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통풍성 있는 그런 비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FOG 시스템이라고 해서 그 기존에 있는 옵션 색깔하고 최대한 유사하게 좀 튀지 않고 좀 얌전하게 이렇게 가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지금 많이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모습이 바로 여러분들의 아파트보다 훨씬 더 작은 이런 55 타입에도 이렇게 붙박이를 한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포그 그레이라는 색상으로 이렇게 하고, 드레스룸 안쪽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저희가
조금 뭔가를 옵션을 스타일러를 집어넣는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화장대를 집어넣는지 이런 옵션을 하는데 이런 거는 아마 우리 엘프라도 분들하고는 조금 상관이 없는 부분일 거예요. 요거는 제가 넘어가고 제가 말했던 게 이제 이런 거예요. 홈바 같은 경우는 여기 잘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기역자로 좀 꺾는 거라든지 또는 이제 플로팅 선반이라고 하면 이런 모습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위에는 이렇게 떠 있는 이런 상황들을 좀 저희 소비자분들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다 소비자들하고 같이 고민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상황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침대가 닿기 때문에 밑쪽은 저희가 그 댐핑 기능이 있는 밑에는 슬라이딩으로 하이브리드로 만들어졌고 위쪽은 여다지로, 왜냐하면 침대 매트리스가 이제 딱 여기서 걸리기 때문에 위에는 여다지로. 이렇게 좁을까 우리 집이? 많이 좁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전 점검 가시기 전에 기존에 기성 가구 가계약하셨던 것들의 사이즈를 다 재고 올라가서 재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280 정도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문이 330인데 열려야죠, 어떻게 보면. 근데 안 열리잖아요. 그래서 이 침대하고 맞닥 떨어지는 부분에는 어떻게 보면 이런 슬라이딩을 하고 이 위쪽은 이렇게 여는 이런 하이브리드 제품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밖에 안 만들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게 스위치를 옆에 측면으로 뺀 모습을 보시면 돼요. 이렇게 측면에 저희가 이 스위치를 빼버린 그럴 경우는 이제 완전히 옆에 붙겠죠. 얘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공간이 데드 스페이스인 게 끝까지 이렇게 쓸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연출되는 거죠. 게다가 이제 또 하나의 문제가 바로 이렇게 붙박이를 했을 때 너무 좁아지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그래서 헤드 있는 침대보다는 쭉 한번 보여드리면 바로 이런 수납형 침대. 근데 이 침대도 색깔이 같아야 돼요. 이런 식으로 붙박이와 침대 색상을 같이. 그래서 저희는 사실 이거를 수납 침대라고 표현하진 않고 약간은 엎어진 붙박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아까 5구 타입에서 말했던 붙박이 안에 침대인데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여기 있는 수납이 많이 날아가니까. 근데 사람마다 이제 좀 다르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집에 만약에 붙박이 플러스 침대를 하시게 되면 이런 모습이 연출될 거예요. 그래서 헤드 없고 딱 매트리스 크게 맞으면 이렇게 슈퍼 싱글도 2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이들 방에도 이렇게 아이가 3명인 경우도 있거든요. 5구 타입인데도 이럴 경우는 이렇게 침대 2개를 해서 일단 잠자는 방 하나 정도는 확보를 하는 게 맞고, 여러분들이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게 지금 요 정도 공간밖에 안 남다고 하는데 이거보다 더 안 남아요. 이거는 지금 40평형대 지금 신축 117 타입의 방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렇게 작아요. 그들 역시 똑같은 크기의 붙박이 옵션을 한 상황에서 헤드가 없는 침대를 놔도 얘네들도 지금 이 공간밖에 안 남아요. 이 공간밖에 안 남아요. 그러면 117 타입이 이 공간이 남으면 5구 타입은 얼마나 공간이 남냐? 5구 타입은 여기에 붙박이가 아마 달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구를 사기 전에 전혀 생각을 안 한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한번 강조를 하는 거고, 요게 이제 저희가 요즘 밀고 있는 그 러비노움이라는 그 가변형 책장인데 아예 그냥 위에까지 수납을 최대한 많이 올리는 게 그게 이제 저희가 좀 지향하려고 하는 그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이 위에 있는 공간들이 다 날아가거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이들 방을 갖다가 아예 이렇게 세트로 맞추는. 그래서 제가 이거 말고 지금 설치되어 있는 영상 몇 개를 제가 링크를 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전 점검 전에 특히 우리 59A C 타입 분들 아직 사전 점검 동행 그 자리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신청해 주시면 염 실장하고 저하고 우리 냉장고팀 리브싱크가 아마 동행을 해가지고 그 집에 대한 설명 영상을 찍어 드리면서 또
이 고객님한테 1대1 맞춤을 해드릴 거여서 저희가 많이 가진 않고요. 아마 59 B타입은 한 2세대 정도만 모집하면 나머지 59 BD 타입은 이미 신청이 만료됐기 때문에 A타입, C타입 같으니까 타워형 2분만 제가 더 모집을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선보이는 거는 바로 이 러빈홈이라는 주문 제작식 오픈형 책장인데요. 이게 특징이 타공이나 실리콘 마감이 필요 없어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옮기실 수가 있어요. 이사를 갈 때나 아니면 이사 말고 이제 본인의 집에서 좀 위치를 변경하고 싶을 때 변경도 가능하고 칸도 추가를 할 수 있고 어떤 수납 솔루션을 우리가 소위가 아는 레고처럼 이렇게 위치나 어떤 추가 사항이나 뺄 수 있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이 실질적으로 제일 인기가 있었던 게 이게 이제 이런 알파룸 서재, 신랑분들의 서재나 학생방에 원하는 부분으로 꺾거나 책상을 함몰시키거나 아니면 이런 공간 같은 경우는 프린터기를 조금 함몰시킬 수 있거나 뭐 컴퓨터를 양쪽으로 놓고 이런 다양하게 쓰일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색상은 화이트와 서재 오크 이 두 가지 색상으로 저희가 지금 출시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수납이 가능한데 만약에 이런 이동식이 좀 싫고 좀 인테리어처럼 좀 고정되어 있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저희 쪽에서 이렇게 주문 제작 자체가 가능해요. 약간 우리가 소위 말한 인테리어 업체에서 이제 바닥이나 대리석이나 이런 여러 가지 시공을 할 때 이렇게 방까지 좀 의뢰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 브라스코에서는 이런 단품 자체만 이렇게 짤 수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하시죠. 이 부분은 지금 뭐냐면 보통 주니어장을 많이 저희가 설치를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저희가 설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기존 건설사하고 비슷한 색깔, 거의 동일한 색깔로 아예 수납형 침대를 짜서 약간 좀 같은 세트로 마침 옵션에서 이렇게 파생한 것처럼 옵션에서 고르신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게 이제 저희 목표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흔히 알건 일반 가구점하고 틀린 게 이런 식의 주문 제작이 일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데드 스페이스가 나오면 안 돼요.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좀 조언 드리고 싶은 게, 어떤 아파트 단지든 실제적으로 이제 주니어장을 이제 하나를 복사를 하고 싶은 분들이 계신데, 이거 색깔은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건 그냥 대표적으로 그냥 이렇게 좀 카탈로그 이쁘게 나와서 저희가 핑크와 스카이블루를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거보다 좀 화이트한 얌전한 색깔들이 많이 이제 구매가 되겠죠. 근데 잘 보시면 이 차입니다. 기존 건설사 쪽에서 많이 제공되고 저희들이 좀 복사를 하고 싶은 형태가 이제 이 옆구리에 책장이 노출되어 있는 형태인데, 제가 이거를 그리 추천하지는 않아요. 이게 은근히 먼지가 많이 쌓입니다. 차라리 이거보다는 같은 형태지만 이 부분을 아예 처음부터 거울이 이런 식으로 무늬 달려 있어가지고 따님들 같은 경우는 여기에다가 화장품이나 작은 물건을 적재를 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맞추는 작은 방 붙박이가 훨씬 더 실용적이더라고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은근히 필요 없는 물건을 적재하게 되고 실질적으로 이 안에 있는 공간이 이제 그만큼 죽어버리는 거죠. 얘보다는 얘가 수납 능력이 뛰어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냉장고장이나 홈바 관련 부분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냉장고장에 대해서 관심인데, 제가 미리 영상에 앞서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냉장고 단품만은 취급하진 않아요. 가격대도 안 맞으실 거고요. 근데 기존에 있는 붙박이를 하신 분들은 저희가 이제 서비스 측면에서 그 집들 한해서는 서비스로 제공하는 건 아니지만 시공 자체를 저희가 해드리는 게, 저희 브라스코에서, 우리 브라스코의 누림에서 이제 하는 형태는 이쪽에 철심을 박아요. 그래서 이 상부장이 처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진으로 보여드리면 처음에는 잘 있다가 이 부분, 이 중간 부분이 좀 처지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저희 쪽에서 시공을 하면 여기에 시스템 에어컨에 그 앙카 박는 것처럼 어떤 고정 장치를 저희가 따로 하기 때문에 이게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4년이든 계속 이 상태를 유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관심 있으신 분들도 많으신 게 이제 김냉 대신에 홈바를 하려고 하신 분들도 있는데 이건 뭐 어렵지는 않고요. 지금과 같은 경우는 예전 사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거의 자재 색깔을 맞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수원 프리조자이에서 어떤 분이 좀 애매한 공간이어가지고 저희가 이런 식으로 함몰시키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돼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화이트 톤으로 전체를 냉장고장과 더불어 맞추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홈 스타일링 받으러 오시면 제가 이런 필름지를 직접 파는 사람은 아니지만 어떤 형태로 그 기존에 구매하신 냉장고하고 매칭이 되는지 정도는 제가 좀 알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는 건 바로 스타일러인데요. 드레스룸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어느 곳이든 일단 스타일러 부분을 이렇게 조금 만들어 놓는 것이 좀 많은 분들의 관심사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짜드린 거고요. 기존 붙박이 같은 거를 할 경우에는 이쪽 한 측면에다가 이렇게 위에는 비어있지 않게 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기존 이제 드레스룸 같은 경우는 그 부족한 공간을 좀 선반을 절대서 스타일러 공간을 확보하려고 하는 경우인데, 이거는 이제 되는 단지가 있고 안 되는 단지가 있는데, 이것도 말 그대로 단품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 쪽에 이제 좀 어느 정도 붙박이를 구매하신 분들 한해서 이런 스타일러 부분을 따로 말씀을 해주시면 그때 저희가 따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이제 붙박이 한쪽 켠에 이렇게 집어넣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이거는 이제 사람마다 취향이 틀리니까 이건 뭐 어떤 게 정답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 스타일러 이외 부분에도 이런 식으로 드레스룸을 추가적으로 짜려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거의 건설사하고 비슷한 사양 또는 이거보다 훨씬 더 품질이 좋은 사양의 이런 드레스룸을 되게 저렴한 가격에 제공해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미 많은 분들이 이거를 조금 이용을 하고 있답니다. 근데 여기서 특이한 점, 바로 기존에 우리 알고 있는 이런 약간 노출식 그런 드레스룸도 물론 사람들이 많이 찾지만, 요즘 저희 브라스코에서는 문짝을 달면 이제 어떨 때는 간섭이나 너무 답답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아예 이런 식으로 짜는 드레스룸을 많이들 하고 있어요. 지금 이 드레스룸 같은 경우도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붙박이하고 다르게 위에가 마감 처리가 안 되어 있어서 어떤 벽지 유실 마감이 안 생겨요. 기존 인테리어 업체에서 하는 방식하고는 다르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데드 스페이스를 최대한 줄였기 때문에 정말 붙박이처럼 쓸 수 있는 드레스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가격이 생각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지금 오신 많은 신혼부부들한테 좀 인기가 많은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아예 이 집은 투자 대상이 아니라 오래 살 것이다, 자, 이런 분들은 바로 저희가 요즘에 서울 쪽에서 시공을 많이 하고 있는 이 하이엔드 제품이라고 하시면 돼요. 이게 뭐냐면 이제 그 조명을 꺼놨을 때는 흑경으로 보이고, 조명을 켰을 경우에는 이제 속이 보이는 이런 오픈식 유리 드레스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기존에는 제품들은 LED 바를 이제 이런 식으로 세로로 많이 파생을 하거나 이렇게 노출형으로 했는데, 저희 브라스코 누림에서는 이제 우리나라 최초로 이 벽체 안쪽에 이 LED가 함몰이 돼 있어가지고 굉장히 잘 보일 뿐만 아니라 아예 간섭이 안 생기죠. 그러니까 하자가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죠.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코드를, 안쪽에 쓰던 코드를 바깥쪽으로 좀 빼는 형태. 그래서 일단은 어떻게 보면 이런 노출형 또는 어떤 히든 플레이스라고 생각을 하시는 이런
낮에는 속이 안 보이지만 주인이 들어갔을 때는 이쪽에 센서가 있어서 자동으로 불이 켜지는 이제 이런 형태가 뭐 어떤 특정 지역을 운운하면 물론 안 되지만 저희 이쪽 서울 쪽 중에서도 송파 강남 쪽에서는 가격이 조금 센 한이 있더라도 아예 이게 이제 계속 살 집이다, 더 이상 이사는 안 갈 것이다, 이럴 경우에는 이런 좀 좋은 퀄리티의 제품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B2B 가격으로 제공을 해드리기 때문에 그 일반 우리가 알고 있는 강남의 인테리어점에서 받는 견적의 한 반절 가격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저희가 잘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붙박이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얘기가 좀 달라지겠죠.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기성장은 바로 요 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 홈스타일링 받으신 분들이 굉장히 예민하게 싫어하는 부분입니다. 또는 이런 식으로 이 위에는 공간이 비어있는 이런 데드 스페이스, 이런 거를 이렇게 결코 좋아하진 않아요. 이거는 물론 비어있는 공간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육안상으로는 이게 천장으로 느껴지잖아요. 선이, 어떤 종선이 하나가 이렇게 그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잘 보시는 것처럼 저희 브라스코는 아예 끝까지 올라갑니다. 게다가 자재를 맞추죠. 거의 자재를 비슷하게 맞추기 때문에 어떤 천고가 좀 더 높아 보일 거예요. 이제 대부분 아파트들이 왜 천고가 2300 정도 되잖아요. 이걸 2400처럼 보이게 하는 게 저희가 이른바 마이너스 몰딩이라고 말하는 부분인데, 실제적으로는 아주 비싼, 좀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인테리어 업체를 이용했을 경우에는 이제 턴키로 이거를 해주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접하는 그런 인테리어 업체에서는 아무래도 이 턱이 항상 존재를 해요. 이유를 물어보신 분들도 있는데 이게 귀찮아요, 작업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커튼 박스 안에까지, 안에 있는 인사이드 그 마감재가 들어가고, 겉에 있는 문은 거의 여기에 간섭이 안 생길 정도로 천장까지 뻗어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이런 장관이 펼쳐지겠죠. 거의 마감이 인테리어를 한 것처럼 착각할 정도로 어떤 마감섬이 없는 거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좀 독특한 경우가, 보통 이렇게 창문이 거실에 나와 있는 케이스에는 정말 애매한 게 붙박이를 놓기도 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바로 이 마이너스 몰딩을 이용하기 때문에 여기 지금 빛이 들어오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예전에 롯데캐슬 동탄역이라는 아파트에서 이런 좀 애매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 평형 타입이 있었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아예 이런 식으로 이 부분을 이렇게 막아버리는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는 전형적으로 제가 제일 상담할 때 많이 쓰는 사진인 게, 기존에 건설사가 쓰고 있는 자재와 저희가 쓰는 자재가 거의 이제 이질감이 안 생기게 한 벽으로 느껴지게끔 하는 이런 그 마이너스 몰딩 방법이 이제 저희가 굉장히 많이 미는 그런 방식이고, 실제로 잘 보시면 이 손잡이조차도 색깔이 틀린 게 저희가 싫어서 손잡이 부분까지, 이게 잘은 안 보이지만 지금 이 사진에서는 이게 그냥 하나의 패널 또는 하나의 아트월처럼 보이게 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잠깐 영상을 한번 볼게요. 컬러 한번 맞춰볼게요. 이건 보세요. 색상은 완전 똑같은 건 알아요. 그건 제일 비슷할 겁니다. 사실 거의 유사합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맞추시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컬러 매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같은 경우도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을 저희가 매칭시키고 마이너스 몰딩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원래 옵션보다 더 옵션 같은 붙박이장, 가격은 반절 가격에,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사진은 조금 의미가 틀린 부분인 게, 이제 요즘에 화장대들
없애버리려고 하거나 아예 없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갑자기 화장대를 다시 만들어 달라, 또는 알파룸이 있더라도 사실 저희 남편분들이 은근히 자기 서재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취미 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도 집어넣을 수 있는 케이스인데, 이제 제가 이 사진을 지금 보여드린 이유는 사실 붙박이는 붙박이로 쓰시는 게 제일 좋아요. 이렇게 간접 조명까지 예쁘게 하게 되면 정말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간지도 나고 실용성도 괜찮죠. 왜 그러냐면 또 마이너스 몰딩이다 보니까 천장도 좀 높아 보이고. 하지만 이 사진의 의미는 이런 식으로 완벽하게 인테리어처럼 보이게 어떤 기성장을 설치할 수 있는 케이스는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 브라스코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고객님의 니즈에 맞출 수 있다는 그거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고, 요즘에는 트렌드가 안쪽에는 이런 식으로 약간 대리석처럼 하고 겉에는 굉장히 심플한 무광톤을 하는 게 이제 조금 유행을 하고 있고, 저희는 무조건 이 제로 자재를 씁니다. 이런 식으로 공장 직역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제로와 이 원을 병행 사용하는 데가 많아요. 근데 병행 사용을 했을 경우에 이 제로만을 강조를 하겠죠. 저희는 겉과 속이 모두 다 이 제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가장 쉬운 구분 방법이 냄새가 안 나야 돼요. 저희 쪽은 냄새가 안 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소개를 많이 시켜주시고, 또 하셨던 분이 이사 가면 또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 저희가 대체적으로 이제 쓰는 자재들은 다 대기업 자재들을 쓰고 있고 외국 자재도 덜어 가지고는 있지만, 일단은 이 힌지 부분 같은 경우는 무조건 국산을 써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AS가 수월해요. 나중에 붙박이 같은 경우는 2, 3년 뒤에도 AS가 납니다. 근데 붙박이는 바꾸진 않죠, 쇼파처럼. 그래서 이런 식의 특징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렸고, 요즘에 나온 신제품이 이 대리석처럼 나오는 자재라던가 아니면 이런 식으로 이 건설용 자재하고 거의 상이한 이런 자재를 저희들은 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듯 안 한 듯. 자, 이번 건 같은 경우는 좀 소형 평형대에만 적용이 되는 부분이에요. 사실은 제가 원래는 좋아하지는 않았던 부분이에요. 예전에 타사들이 이거를 많이 격려를 했을 때 저는 좀 반대했던 편인 게, 이 침대 양쪽으로 타워형 붙박이를 세우는 거는 사실은 제일 중요한 수납을 생각보다 많이 못하기 때문에 이제 제가 좋아하지는 않았는데, 왜 브라스코에서도 이제 결국은 이런 방식을 쓰게 됐냐면, 건너편에 우리 세컨 TV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서 하나 중요한 거는 바로 냉장고장에서도 제가 언급해드린 것처럼 이런 떠있는 선반들이 생각보다 처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판매를 할 당시에 이걸 굳이 언급은 안 하겠죠, 판매자는. 근데 이제 사용자들이 쓰면서, 그리고 저희 브라스코 같은 경우는 단골들이 계속 몇 년 뒤에도 찾아오기 때문에 저희 가구 얘기만 경험담을 해주는 게 아니라, 쇼파는 잘 쓰고 있는데 아직까지 확실히 장은 좀 처지더라고, 이런 식으로 그 간접 경험이 많아요, 제가. 그런 제보들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 안쪽에 그 메탈 파이프를 집어넣어서 어떤 그 처짐 현상을 좀 더 방지를 했기 때문에 아예 이렇게 침대랑 같이 일체형으로 짜는 경우도 있고, 기존에 있는 침대를 다른 데서 가지고 오시거나 구매를 하신 분들은 이 사이즈만 알려주면 제가 최적화된 상황으로 이걸 이제 좀 알려드리는데, 여러분들한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침대를 먼저 구매를 하기 전에 이 설명을 저한테 한번 들으시면 차라리 거기에 맞춰서 또 침대 사이즈를 한 번 정도로 체크 받으시는 거를 저는 좀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침대가 또 너무나 커져버리게 되면 이 수납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좀 애매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항상 신축 아파트 경험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사전 점검 끝나고 이 치수가 어느 정도 나와 있는 상태에서 좀 수납과 침대과의
그 문제를 같이 해야지, 이미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기성장을 놓는 거는 어차피 이 안에 있는 수납이 짜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이불장이 됐든 선반이 됐든 이거에 대한 초이스가 사실은 없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조금 어떤 색상 같은 거는 상관이 없지만 그거는 어느 회사든 다 맞춰주는데 이 안에 있는 내부 그 상황을 어떻게 해야 좀 유용하게 쓸 수 있는지는 이제 저희 쪽에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게, 저희 브라스코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대기업 브랜드 한 3군데 이외에는 이런 CAD로 대응을 하는 데가 사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H사, L사의 CAD는 기성 가구를 배치하는 거에 대한 CAD 도면일 뿐이지 이렇게 주문 제작을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의 CAD는 저희가 지금 결국 국내에서는 유일한 회사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런 과정을 저희가 처음에는 제가 간단한 스케치로 이렇게 좀 알려드리고 나중에는 이런 CAD를 통해서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짜드리기 때문에 어떤 그런 데드 스페이스라든지 좀 무용지물인 그런 공간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무리하자는 차원에서 한번 보여드리면, 이건 이제 제가 직접 스케치라는 건데, 이런 식으로 제가 어떤 거실이 됐든 어떤 알파룸이나 어떤 다이닝룸이 됐든 제가 그 상황에 따라서 모든 거리라든지 치수 또는 그 가구의 주문 제작 가능 여부 이런 거를 제가 판단을 하면서, 이 집 같은 경우는 이 고양이 캣타워가 굉장히 신경이 쓰였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밸런스를 주문 제작을 해드렸고, 이렇게 안마 의자가 있는 경우는 진짜 애매해요. 제가 좋아하는 상황은 아니지만 고객분들이 놓으시겠다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거를 인정을 하고 여기에 맞게끔 뭔가를 이제 저희가 좀 짜줘야겠죠. 그래서 코너를 이렇게 거꾸로 돌린 거예요. 예컨대 이 집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는 식탁 자리가 너무 좁아서 아예 방 하나를 다이닝룸화 시키는 케이스고, 자, 이게 저희 브라스코 고객분들이 사실 제일 좋아하는 스케치인 것 같아요. 매번마다 설명하지만 1분말을 쓰면 안 되겠지만 임팩트를 위해서 이런 왁구 프레임을 이렇게 스카이뷰로 한번 어느 정도 좀 이런 식으로 좀 홈스타일링을 받은 상태에서 그 입주를 준비하는 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된다곤 하더라고요. 저희 클라이언트들 말로는. 어쨌든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